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관리단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회를 했을 때 제반적인 절차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관리 용역 업체라든지 시행사 측에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또 관리 용역 업체가 있을 겁니다. 시행사 관련되어 있는 관리 용역 업체라든지 또는 시행사 측에서도 이게 보고 있겠죠. 아마도 제발 관리 용역 업체나 시행사 측에서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야 될 분들 입장에서는 직권법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양자의 의무가 있죠. 그 규정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좀 투명하게, 본인들의 건물이 잘 분양이 된다는 말은 건물의 관리 보존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건물이 상당히 지금, 하자 보수도 잘 되고 있고, 보존 관리가 잘 된다면 어느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 된다면요. 또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먹튀하다시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가는 경우는 결코 있죠. 그런 시행사 측은 앞으로는 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행사 측이나 정말 그쪽 관련된 관리 업체들일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투명하게 지금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좀 해주시고, 제발 악용을 안 하는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분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노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쪽 상가를 하나를 좀 사서 자기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아마 피눈물 나도록 이렇게 본인들 나름대로는 삶에 있어서 어떤 돈은 상대적이지만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투자만큼의 최소한의 어떤 수익을 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처음에 여기 시행사 측하고 관리 업체들은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반수가 넘게 되면 당연히 관리단 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근데 열 때도 마찬가지로 시행사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보면은 본인들 대부분이 제가 만나본 분들도 실제도 그렇고요. 만나본 분들도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시행사들의 끈앞풀들, 소위 말해서 시행사의 자기 친척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몇 개 호실을 삽니다.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관리인을 시키고 그래돼가지고 또 관리인이 사라진다든지 자기는 못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거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비만 올라가고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투명하게 한다는 말은 시행사일수록 자기 관리비에 대해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관리단 총회를 열어가지고 본인은 관리인이 아니잖아요. 시행사는. 어쩔 수 없이 임시관리인으로서 본인이 맡아서
과반이 넘었을 때, 분양률이 과반이 넘었을 때 당연히 구분 소유자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행사 측이라든지 이거 관리업체 측은 제발 그렇게 소유자분들한테 있죠. 그 협박을 한다든지 뭐 직권법상에 뭐가 절차가 잘못됐다는 뭐 절차가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양식이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시행사처럼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점을 염두에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변호사들도 보면 시행사와 관련된 그런 자문 변호사들도 있는데 정말 양심이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또 법무법인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양심 없이 시행사의 끈앞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이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를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거를 꼭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줘가지고 기간만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보증보험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5년간을 묵혀버리게 하려고. 그런 속셈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행사들 요즘은 다 똑똑해가지고 웬만큼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호사들 중에서도 법적 소송에서 그런 거 소송비만 받고 선임비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성공 보수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 버린다면 그건 변호사분들의 자질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집합 건물에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좀 괜찮은 분들이 많으셔야 지금 그런 어떤 시행사 측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악용하는 소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관리단을 조직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시행사 측이나 그 관리업체 측들일수록 더욱더 관리 보존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투명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본인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일단 뭐 분양을 대대로 되면 뭐 관리비라도 자기가 낼 텐데 그럼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연체료를 정확하게 매기라는 거죠. 매기고 그럼 연체료 부분도 그러면은 당연히 연체료 부분을 좀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시 관리 규약상에도 연체료를 낮추고 그렇게 투명하게 해라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도 낼 거는 다 내고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한테는 그 수분양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분양자들한테는 관리비를 좀 엄청나게 매기고 본인은 관리비를 좀 안 내도 되는 식으로 아니면은 연체료를 깎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리회계도 엉망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시행사 측하고 관리업체들이 본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시관리인이고 관리업체는 거기에 따라서 회계관리 처리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구분 소유자들은 똑같이 지금 관리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걸 갖다가 관리 감독하는 거는 시행사 측에서 해야 되는 거죠. 관리업체 측에 대해서. 아니면 관리업체를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행사 측하고 관리업체들은 이제는 그런 작태를 행동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분양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있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작태를 부리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어떻다느니부터 해가지고 그럼 뭐 법적으로 비밀했겠습니까? 뭐 시행사들 보면 한두 군데 했겠습니까? 건물을 한두 개 지었겠습니까? 많이 지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적으로 더 잘 알거든요. 구분 소유자들에게 동양 파악이 다 됩니다. 이불에 깽판 지으려고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깽판 지으려고 하고 그런 모든 동양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있죠.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관리단 조직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신은 임시관리인일 뿐이다. 관리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아니다는 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냥 임시관리, 임시적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단 총회를 통해 가지고 관리인이 선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사는 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본인은 분양자로서 의무만 질 뿐입니다. 그 점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직권법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항을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은 반드시 아시고 과반수가 넘게 되면 보통 시행사 측에서나 이 관리업체들의 측에서는 뭐 그 관리단 총회를 안 해줍니다. 아니면 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아는 아까 끈앞풀들 데리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바지 사장을 세워놓은 거죠.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 의장을 그걸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관리단 총회를 하십시오. 관리단 총회를 좀 더 빨리 하십시오. 제대로 해가지고 과반수를 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단 총회를 여는데 그 관리단 총회 절차는 직권법에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그 절차대로만 해주면 되고요. 양식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르겠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간단히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절차가 모르겠다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그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관리사무소로 뭐 114로 전화 걸면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뜨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저희 관리소장님 상당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상당히 같이 투쟁을 하고 이랬던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공유를 할 거고 저도 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소장님께 드리면 그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식을 보고 있죠. 절차에 맞춰서 꼭 진행을 하십시오. 하시고 그 관리단 총회를 이제 열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면 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관리단 총회를 또는 집회를 매월 며칠 날 한다라고 했을 때 다 떼버리죠. 그렇죠. 다 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단 총회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죠. 그 총회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찍으십시오. 반드시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그럼 그 보관을 해놨고요. 찍어놓은 거는 그리고 그거 뗐지 않습니까? 그 떼는 부분도 이렇게 손괴죄에 해당하는 걸 딱 적으십시오. 형법 무슨 조회에서 요건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거를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붙이기 전에 미리 내용 증명서로 그 관리사무소에도 통지하십시오. 관리단 집회를 언제
연다. 그래서 이 그 관리단 집회 알린 공고사항은 절대 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 공고사항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말로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본인들 말로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관리 주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무슨 관리 주체입니까? 관리 주체는 관리단인데, 관리단은 조직되는 관리단, 관리업체는 있죠. 관리업체일 뿐입니다. 임시관리업체도 그것도 임시관리. 완전 조만간 잘못했으면 자기 쫓겨나는 거죠. 공개 입찰해가지고, 예, 다시 할 수 있는 비효율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관리업체일 뿐이라니까요, 본인들은. 그래서, 내용 정리서를 보내고, 그걸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지 안내 사항에 거기다 딱딱 끼워 넣으십시오. 그런데도 막 딱 떼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전화를 하든, 이 공지사항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도 또 떼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문서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바로 조서만 살짝 꾸미면 문서 손괴죄 바로 그 부분은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 말로는 있죠. 처벌이 안 된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처벌됩니다. 그런 거는 바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소유자분들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면 있죠. 경찰서가 떨떠름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좀 속된 말은 물쳤다고 하죠. 물쳤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시행사 측이나 관리업체들 자기들이 물친 경우도 있다고요.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관리단 총회를 하면서도 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러는데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희생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몇몇 분들이 하시군요. 한 4-5분이나 많아봤자 6분, 한 7분 될까? 그런 분들이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많아봤자 아니면 한 2명, 3명에서 다 희생을 하신다고요. 돌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또 그걸 또 사인도 받고, 또 배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휴대폰으로, 또 발송, 문자 발송도 하고, 밴드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고생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많으시고.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물친다라고 하느냐, 물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1차적으로 올리십시오. 국민신문고에, 저희가 이런 문서 손괴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형법에,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 엄격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거기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이제 중앙정부에 있는 경찰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고르면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그 경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지하를 좀 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하를 해줄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지하를 해줄 필요 없다고요. 근데 엄격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하십시오. 엄격하게 해주면 그 국민신문에 올린 거는 지하를 하는데 만약에 엄격하게 안 해주면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국민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들어가겠다고 하십시오. 협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또 협박한다고 이렇게 시행사나 관리업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업체는 서비스직입니다. 그렇다고 갑질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질을 안 하실 거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행사처럼 반성하셔야 된다고 내가 꼭 이야기를 했죠.
건물 관리를 얼마만큼 엉망으로 했으면, 또는 관리비를 갖다가, 관리비 고지서를 엉망으로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관리단 조직이 정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전산회계 데이터를 보시면 있죠. IMC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회계 보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업체나 시행사 측에서 어떨 만큼 엉망으로 한 거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절차상의 관리단 총회를 한 절차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 절차사항 이런 거 쫙 제가 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을 다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 그 실제 경험하고 직접 제가 다 해봤던 것이니까, 물론 변호사의 우리 지금 자문 변호사도 예전에 자문 변호사 도움도 많이 받고 이래서 다 여기 다 정리해놓은 겁니다. 제가 꼼꼼하게 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우리 마린파크 상가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 다 절차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대충 아까 그 다음에 절차에 맞춰서 공지 안내를 하는데 그것만 떼버리고 그러면 문서 손결제로 넣기 전에 내용 정리서는 반드시 통지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직접 찾아뵈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총회를 열기 때문에 반드시 떼면 안 된다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가 너희들 제대로 된 단체가 아닌데 뭐를 왜 관리단 총회를 하려고 하는 별짓 다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리업체나 뭐 그 관련된 시행사청이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뭐 해도 되죠? 녹음을 하십시오.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처벌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강력하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그런 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욕을 먹도록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호구가 되는 겁니다.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한 몇 번은 그렇게 참아주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대로 하는 업체도 시행사나 관리업체 있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성하실 분들은 반성하시라고, 이걸 보고 또 악용하시지 마시고, 시행사나 관리업체들은 제대로 하시는 경우는 있다고요. 제대로 진짜 하는 경우.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총회를 여시고, 관리단의 총회를 여시면서 관리인을 뽑으십시오. 관리인을 뽑고, 관리인 뽑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관리업체를 공개 입찰을 다시 하십시오. 물론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 좀, 관리업체가 본인들도 해달라면 본인들도 해주십시오. 공개 입찰 소개 넣어주십시오. 넣어주기는. 예? 뭐 공개 입찰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하십시오. 제대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평가를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단 총회를 할 때 관리인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을 뽑고, 그리고 또 안에 관리 규약 있지 않습니까? 관리 규약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정을 하십시오. 관리 규약 안에 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선출하는 부분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을 쭉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맞춰서 딱딱 제정해 주셔가지고, 정관하고는 여러분들 그걸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정관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관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관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관리인을 뽑고, 진행이 다 끝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관리업체를, 이제 공개입찰을 이제 선정을 하도록 그 공지 안내를 주택 관리 협회라든지 이런 데다 올리시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유 번호증을 세무사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관 있죠. 정관 들고 가시고, 그리고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의 또 의장, 누구라도, 거기 이제 정관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관리인을 하겠습니다. 그 관리인을 대표로 한다는 회의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총회를 했던 그 회의록, 들고 가시고, 정관 들고 가고, 이렇게 하시면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무서에 가서. 그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정식적으로 관리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빨리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기에는 좀 여러모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업체를 빨리 선정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선정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보통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들이나 시행사 측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또 넣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관리단 총회를 제대로 했고, 관리인을 제대로 뽑았다라고 하는 그 과반수 있죠. 여러분들, 뽑았던, 양식에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과반수 50%라는 50% 잡으면 안 되고요. 과반수야 50.1%든 어쨌든 50% 초과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그 구분 소유자 수하고 그 전용 부분의 그 면적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 50% 초과기는 하지만, 그 초과로 들어가더라도, 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이런 게 넣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작당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0% 이상을 받으시라는 거죠. 까딱까딱하게 51%, 52%,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무효 처리되고, 뭐, 이거는 뭐, 사인을 잘못했니, 뭐, 애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60% 이상은 꼭 받으시라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소송에서 떨어지더라도 50몇 %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하십니다. 이렇게 성소를 하시면, 그냥 알아서 성소를, 뭐, 본인들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넣었기 때문에, 그 성소하시면 본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소송을 안 하고 버틴다. 거꾸로 자기들이 소송 안 하고 버틴다. 관리업체나 시행사쪽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관리인을 뽑고 했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관리단이죠. 관리단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해달라. 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 방해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당신의 기존에 있는 너희들은 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관리업체들은 뭐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시행사 측하고 처음에 계약을 맺었고, 별짓 다 하고도,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막 그런 거 적어봤자, 제대로 된 하여튼 변호사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판사님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결국에. 과반수가 넘었느냐 안 보느냐, 이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딱 넣으면, 그럼 판결로 이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끝나서 진행이 되고요. 자, 전체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됐네요. 그럼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유의해야 될 점은, 자, 여러분들이 판결을 받아서 이제 관리단 조직됐고 관리인이 다 뽑혔습니다. 그 관리인은 다 있고요. 이제 관리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존의 관리업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희가 돈 받을 것도 많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말이야, 기존에 지금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도 우리가 아직까지 주는 경우도 많았고, 아직까지 그 관리비가 제대로 안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지 않은 미납 관리비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돈으로 소위 융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막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거하고 관리단 조직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는갑다 하시고 또 인간적으로 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합니다. 인건비나 임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저희가 최대한으로 낮추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냥 원래 있는 우리 관리업체를 그냥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엄청 예전에는 희한하게 말도 험악하게 하고 이러다가 아주 좋게 갑자기 싹 180도 바뀌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싹 이렇게 와가지고 친절하게 말이죠.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독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판례도 그런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왜 독약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가 여러분들 기존 관리업체를 만약에 그대로 진행해서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관리업체를 그대로 가지고 진행한다면, 그 관리업체가 지금까지 돈을 못 받았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행사하고 자기들이 계약한 거거든요. 관리단 새롭게 조직돼가지고, 관리단 조직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한 건 아닌데, 계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입찰회가 계약을 딱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관리단하고 조직하는 시행사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시행사하고의 그 관계에서 돈 못 받았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단 조직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요 그대로 한다. 이래 되면 시행사 측 관련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질구레한 것 아니면 본인들이 관리비가 관리비 때 못 받았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역비도 제대로 또 돼 있는가도 몰라요. 그것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용역 계약서라든지 각종 청소 도구 용역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짜가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다 먹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뻥튀기에 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 무마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관리단 쪽으로 모든 것에 덤핑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해버리면, 그럼 그렇게 가버리죠. 그렇게 가버리면 앞에 있는 모든 피해 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그거는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밖에 됩니까? 실제 판결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만약에 용역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해봤자, 그 1년 뒤에, 예를 들어, 아니면 6개월 뒤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 관리업체를 그대로 데려가자 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못한다 해가지고 관리업체를 이제 바꾼다고 해보죠. 공개입찰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는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 측하고 관련된 이 모든 것들. 좀 안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똥을 싼 것들. 한마디로, 밥 먹는데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한데. 하여튼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 누구한테 다 올마 들어가죠? 그쵸? 여러분들 관리단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여러분 승인해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단이 여러분들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관리인 뽑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공개 입찰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첫째 목표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들 또한 이 방송을 보시면 너무하다 싶죠. 본인들이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겠죠.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죽일 놈이다 내한테 이렇게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용역업체를 새로 뽑았다고 합시다. 이제 용역업체가 새로 뽑아서 잘 이제 굴러가겠죠. 잘 굴러가면서 이제 처음에 잘 굴러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좀 한 6개월 정도는 있죠. 좀 많이 바쁠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도 거의 한 7개월 정도 참 바빴습니다. 7개월 정도. 여러 가지 똥 치우느라고 많이 바빴어요. 저희가. 장난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있는 관리비, 뭐, 이런 부분이 좀 엉망으로 해놓은 것들 다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용역업체, 관리업체를 대동해서 좀 투명하게 잘 하는 곳, 잘 진행하시면서, 진행하다 보면 있죠. 기존의 관리 용역업체가 소송이 들어옵니다. 아주 요 부분이 두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 팁이라기보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존의 관리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니, 과거에, 시행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못 받았다. 그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뭐라 해야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았고,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청소, 이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공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개내다. 우리가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 것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관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직접 일어난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일어나고 있었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쪽이 직접 일어난 거라니까요. 이거는. 이런 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요. 근데 기각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시고,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이 없인데, 법률상 원인이 없었습니까? 원인이 있었죠. 시행사하고 본인들끼리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각됩니다. 반대.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악랄한 사람들은 구분 소유자들한테 아니면 그 입점주분들한테 이제 청구 소송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도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것도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걱정이 될까 싶어서 미리 내가 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면 또 항소를 하면서 또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압니까? 사무 관리를 또 주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제3자와 약정이 없이 일어나는 거지, 사무 관리인데. 시행사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리 용역 업체 있죠? 그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용역 업체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관리단,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한테, 관리단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단에 청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죠? 그 시행사가 데려왔죠. 본인들하고 시행사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관리 용역업체는 누구한테 시행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물어야 될 대상이지 관리단에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소송을. 꿈쩍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 판례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놔주십시오.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맞춰서 우리는 또 소송의 변호사님 있죠. 대동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또 하나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조직되고 관리인이 되고 나면 관리업체를 퇴출시키고 관리 용역 회사가 기존의 관리 용역 회사가 어쨌든 돈 내놔라고 해도 여러분들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용역업체를 바꾸고 나면 가장 첫째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첫째 먼저 해야 될 거 사실은 가장 첫째 먼저 해야 돼요. 물론 관리비 관련된 이런 걸 다시 바꾸고 하는 거는 관리 용역업체가 알아서 좀 제대로 해줍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데는, 웬만큼은 된 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그쵸?
하자보수가 가장 문제예요. 건물이 있죠. 제대로 되는 건물들은 하자보수해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건물을 갖다가 시공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은 멀쩡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나 오피스,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딱 한 1, 2, 3년은 괜찮다. 4, 5년 딱 지났을 때 건물이, 예, 무섭게 완전히 황폐화가 되거든요. 건물가 팍 떨어지죠. 그 왜 떨어질까요? 그렇죠.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 새고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사전 하자 진단 업체를 여러분들이 공개 입찰을 하십시오. 그 얼마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 건물 같은 게 20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좀 꽤 크죠? 20층짜리 건물입니다. 289개 호실이 있거든요. 우리 전부 다 상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289개 있는데, 사전 그 하자 진단 업체를 우리 공개 입찰을 하니까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업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다 브리핑도 다 하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저희가, 1년 반, 2년 된 것 같네. 2년 전이었나? 그때 할 때, 그 업체가, 물론, 왜냐면, 소송부터 먼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하자니 많은가를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 하자 진단 업체들이 이거는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단 업체 평가하실 때, 시행사와 연관시켜서 일을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런 쪽은 선택하시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민을 위해서 하자 진단을 하신 곳, 이런데, 그런 거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오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정을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고, 저희는 20층짜리 건물 한 1,000만원, 그때 1,100만원, 저는 얼마 그 정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건물이 엉망이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전 하자 진단을 갖다 쭉 해가지고 내부엔 소방이라든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모든 배관들, 지하에 있는 부분, 예? 상하 수도관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또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 조경수 이런 거 전부 다 하자 다 들어갑니다. 외벽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여러분들 그 사전 하자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행사 측 그리고 시공사 측에 다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가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주는 경우도 좀 많겠죠. 해주면 되고요.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송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야 됩니다. 보내고 나서 일주일 내에 통보가 와야 됩니다. 통보가 와서 통지가 온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겠다. 그것도 또 빠른 속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간이 빨리 해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직권법상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다렸다가 몇 주 기다렸다가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하자 진단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은 반드시 사전 하자 진단 업체를 반드시 빨리 선정하시라. 그러니까 건물에 어떤 부분에 지금 하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권과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간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끝이 없이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점도 많죠. 물론 제가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이게 정치적인 색채는 전혀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보면은 파리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뭐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뭐 단기 투기 억제 수요 억제 정책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뭐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공급자에 대한 개선 제도로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까다롭게 들어오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왜 모르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저희도 부모님이 있고 이런 경우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많이 들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좀 여러모로 세금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좀 이제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돼요. 관리비라도 싸져야, 그렇죠.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점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와대에 국민청원에도 올려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시라니까요. 안 그래도 이게 정말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이런 걸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집합 건물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또 남북 간에 지금, 협상도 있었고, 또 북미 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부분은, 아무튼 간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여러모로, 실제로는 여러분들 재산권이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게 됐다는 걸 아시죠? 그럴수록 더 투명하면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거는 정부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투명하게만 되면 관리비는 싸지니까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끌고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